반갑습니다. 소영입니다. 2021년 5월 11일 SKIT가 상장된 날이었죠. 상장되는 시점 21만원까지 치고 가다가 현재 24%가 폭락한 15만 8,500원입니다. 누구나 따상을 예상을 했습니다. 본인 또한 따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만큼 시장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체 전지의 출현이죠. 전고체 전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죠. 리튬이온 배터리에 필요한 전해액과 분리막을 없애고 비는 공간에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물질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뜻은 폭발 위험 자체가 없다. 분리막이 필요 없다. 이런 시장이 열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IT의 성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급격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체 도입 자체가 2027년에서 2028년 예상을 봅니다. 그 안에 SKIT도 어떤 식으로 대응책을 만들고 있겠죠. 그러나 그 시장 자체가 분리막이 없어지는 전고체 전지의 등장으로 SKIT의 상장에 찬물을 기얹었습니다. 아무튼 SKIT에 81조라는 돈이 물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여 주식도 시장에 가서 흔들려집니다. 우리가 요즘 IPO 대여주에 대해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장외시장의 거품 논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여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주가 상태에서 2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절대 장외 주식에서 주식을 사지 마라, 이 말씀을 수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년을 넘게 장외 주식에 있어봤습니다. 그러나 IPO 2개월 전에 앞두고 있는 주식들을 장외 주식에서 산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고가의 주식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IPO를 앞둔 2개월 전의 주식들을 장외에서 절대 편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주 솔직히 그래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원래 수익률 포함한 86%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개사가 상장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따상을 기록했죠. 그러나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또 대여주라고 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은 기회인과 동시에 위기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외주식의 고평가 논란은 끊임이 없습니다. 특히 단기성 투자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요즘 보면 서울거래소라든가 증권플러스 공격적으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들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문자들이 나오죠. 상장 전에 카카오뱅크 주주가 되십시오. 상장 전에 크래프톤 주주가 되십시오. 이런 식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이것은 낚시질 광고라고 표현합니다. 공모주 시장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상장을 앞둔 대여주를 낚는 행위는 곧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절대 시장에서 편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장외주 시장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현재 일평균 거래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7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총도 2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20대, 30대, 40대가 이 장외주식에 끝없이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 맞지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 1, 2주 장외주식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나가 있는 공모주 시장이 특별하게 치고난 게 없었죠. 오늘 특히 SKIT 기대를 걸었지만 거기서도 기대가 꺾이면서 장외주식 거래는 급격히 유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기회는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있는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 이런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OTC 장외주식의 입문자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가는 곳이겠죠. 이 공식적인 거래 사이트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를 만든 금융투자협회 사단법인입니다. 이 사단법인에서 장외주식 거래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유일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이 바로 KOTC입니다. 이 KOTC 시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13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SK건설 상장 얘기가 있죠. 올해 넷마블레오 이 종목도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서 가장 그래도 눈에 볼 종목은 삼성 메디슨을 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메디슨이 거의 20년 가까이 장외주식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나간 이후에 상장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장을 가지 못하고 있는 삼성 메디슨입니다. 얼마 전 LS전선에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자사주 장외주식에 있는 LS전선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89%의 지분을 갖고 있죠. 전체 지분의 나머지 11%가 개인들에게 풀려 있었는데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상장을 하지 못하고 장외 주식에 있을 때 LS전선은 책임 경영을 강조하면서 이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썼죠. 삼성 메디슨을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보고 있고, 상장을 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삼성 메디슨 주식에 자사주 편입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현재 주가가 6,340원,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주식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LNC전선에 이런 식의 책임 경영 삼성전자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현대아산, 이 자리는 없지만 현대아산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입니다. 아직도 13,000원대 전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남북관계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만났을 때 주가가 7만원까지 넘어갔던 종목, 이런 종목들은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면 반드시 재상승할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은 매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넷마블레오, 세메스, 포스코건설, 삼성 메디슨, 비보존 상당히 좋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KOT 시장은 비상장 주식 거래의 가장 공식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장인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공부할 필요가 있는 사이트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뱅과 크래프톤 앞서도 말합니다.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카뱅이 시총이 43조, 분명 고평가죠. 크래프톤도 왜 크래프톤이 고평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단일 게임의 리스크를 수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재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지켜봐야겠죠. 그것도요.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전세계 판권을 텐센트가 들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갖고 있는 지분이 현대 1대 2대 주식 사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크래프톤이 제2의 게임들이 연속해서 지금 히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엘리온이. 올해 나올 게임들이 대신해서 성공을 한다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붙이고 했다, 그랬을 때는 안전한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 전체 매출액의 거의 90% 가까이가 이 크래프톤에서는 배틀그라운드 한 게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 자체도 NC소프트를 뛰어넘는 24조, 25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주식을 지금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ENG 125만원, 한 5만원 정도가 밀렸습니다. LG CNS 88,000 별 변동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10만 5천, 이것도 별 변동 없습니다. 일주일이나. 크래프톤, 요즘이나 크래프톤 자체가 현재 액면물을 앞두고 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287만원, 근데 뭐 300만원, 310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 주식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붙어 있지만 두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 전에 장에서 사는 것은 금물이고 공모주가 갔을 때 편입해 주십시오. 공모주는 먹을 수가 있겠죠. 할인율이 많이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 누닌 69,000원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기술적 평가를 신청했죠. 아마 5월 달,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코스닥에 심사 청구를 하겠죠. 최소한 늦어도 10월 달 아래는 누닛을 코스닥 시장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45만원 별 변동 없이 한 주를 찍겠습니다. 비트코인들이 다시 7천만원을 회복하고 이더리움이 500만원을 찍었지만 코인베이스 주가가 지금 상장되어 있지만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죠. 같이 코인베이스와 연동되면서 두나무 45만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두나무의 1Q 1분기 실적 어마어마했죠. 2분기도 결코 뒤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유지한다면 아마 올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당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늘 관심 종목을 놓고 저는 적극적으로 편입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16,000원 좋아 보이는 가격입니다. 최소한 28,000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시장이 밀릴 때마다 조금씩 편입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장의 주식입니다. 퓨라티스 좋아 보입니다. 15,000원.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어떤 식으로든지 심사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고요. 지금 15,000원이면 작년도 심사청구 당시에 28,000원에 갔던 종목입니다. 전년도보다 올해가 훨씬 좋죠. 이 러시아 백신에 관련돼서 현재 퓨라티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든지 수혜를 입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15,000원이면 가격이 좋아 보입니다. 에이프렌은 26,500원. 이 가격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좀만 승부를 있다가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바, 리퍼블리카 7만원대 가격이 점점점 냉정성을 유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밀린다면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죠. 이 주식은 편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신사 145만 아직도 높습니다. 야놀자는 11만원 너무 높습니다. 이 주식도 9만원 밑으로 내려와야만이 지켜봅니다. 9만원 비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코로스는 10만원대 다시 해보겠지만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무신사, 야놀자, 한국코로스 이런 종목들은 고가다, 조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편입해서 먹을 것이 적다, 이 말씀이죠. 마켓컬리 85,000원으로 자리를 지킨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의 주가를 살펴보았고요.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대, 30대가 이 장외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상당히 조급해졌습니다. IPO를 앞둔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 장외 주식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단기적 투자로 성공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20대와 30대의 투자 경쟁력은 시간과 조급함을 버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20대, 30대, 40대들이 상당을 앞둔 대우주들 시장에서 산다고 들어온다. 그래서 장외 주식시장이 뜨겁다. 이런 기사들이 제일 많이 뜨면 요즘 상장 앞둔 대여 낚시자 어디로 장외 주식시장에서 공모주는 치열하니까 이런 기사들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외 주식은 단기성 공모주 시장이 아닙니다. 장외 주식은 2년, 3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저축 상품 시장에서 이런 식의 기사들은 호킹 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 경쟁 치열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을 피해서 장외에서 단기적 1개월, 2개월 앞두고 있는 IPO 종목을 편입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왜 장외 주식은 장기 저축 상품인가? 제시카 알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죠. 이 제시카 알바가 얼마 전에 대박을 터뜨리시는 한 1,000억 가까이 부자가 됐던 왜? 비상장회사 장외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창업자로서 동참을 해서 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이분도 기다림의 미학을 알았다는 거죠. 회사라는 것은 초창기, 그 다음에 기간이 들어갔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것, 이랬을 때 상당히 수익을 얻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국내에서도 있었죠. 유영민 비서실장님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CNS 부사장으로 있을 때 받았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받을 때 주가가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1만원, 2만원 이럴 때 받았겠죠. 이 주식이 현재 89,000원까지 와 있는데 이 종목을 이분은 16년간 보유했죠. 이랬을 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장외주식 이렇게 해요. 최소한 3년 이상 갔을 때 진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주식 게임은 장기적, 우리가 천일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천일은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장외 주식이죠. 가상화폐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앞서 말한 대로 장외 주식은 장기 투자인데 이 가상화폐 변동폭이 너무 심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안정한 자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품으로서는 반드시 볼 필요는 있다.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 거래소 코스닥 장외 주식, 또 하나의 상품 투자 제한자가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그 시장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애면할 필요는 없고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해 드렸고요. 이번에 요즘 들어와 있는 장외 주식의 20대, 30대, 40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남녀 비율을 봤을 때 남성이 7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반드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자면 자기 혼자만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 이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에게 장외 주식이라는 또 다른 투자처로도 각광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기 투자 시 가능한 일입니다. 전주에 제가 두나무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빗썸도 비교해 주십시오라는 댓글과 좀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빗썸 실은 국내 넘버원 시장이었죠. 그 자리를 업비트에 내주게 되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빗썸의 현대 통일주권에 대해서 거래도 너무 쉽죠. 두나무는 심지어 학정 일자를 받는 명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두나무를 추천하고 빗썸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재 최대 주주의 어떻게 보면 실소유주라고 표현하죠. 실소유주의 사기 사건에 관련돼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천한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 분쟁 중인 회사가 상장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빗썸과 업비트의 1, 2의 차이가 너무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1등은 업비트잖아요. 업비트 회사가 두나무죠. 두나무가 비상장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2위 업체인 빗썸이 비상장에 있다. 그럼 개인적으로 두나무를 선택하겠죠. 빗썸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 2등의 차이는 있습니다. 격차도 큽니다. 그랬을 때 가격의 단가를 떠나서 우리는 1등을 공략하는 게 장외 주식의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빗썸은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회사에 논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플러스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1년 가까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있으면서 삼성증과 연대된 두나무가 여기도 운영하고 있죠.
증권버러스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권버러스가 인기 키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버러스 비상장 4월 간신후 추가 탑 20, 증권버러스 비상장 4월 인기조회 탑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기 종목이라든가 간신 종목 1위가 카카오뱅크를 차지했죠. 2위가 크랩톤, 3위가 빗성코리아입니다. 한국코로스, GNT파마, 야놀자 1위에서 6위까지.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1위에서 6위라는 것은 인기 순위는 아닙니다. 인기 가요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1, 2위가 단기적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개인적으로 절대 시장에서 편입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빗성코리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한국코로스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했습니다.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GNT파마가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탑10에는 항상 들고 있죠. GNT파마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켜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보류하면서 지켜보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선뜻 여러분들 추천할 수 없는 주식이다. 야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평가되어 있고요. 선뜻 추천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상장된 종목도 있고 상장해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기 순위라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인기 가요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개인들이 관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구나. 그러나 개인들이 보시면 단기적 종목이 치중하고 있구나를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에서 장애식 고평가 논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 종목은 망하는 지름길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단기적 종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애주식은 장기 저축 상품인 것이다. 그것이 투자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20대, 30대 정말 절박합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재테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국가적 환경이 20대, 30대 돈을 벌게 만들 수밖에 없죠.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죠. 그중에서 장애주식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있으면 모험이죠. 어떻게 보면 장애주식은 상장되지 않으면 휴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험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모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데이터를 수집하고 좀 더 장애주식에 더 면밀하게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이 된다고 판단을 쓰고 나서 편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장애주식은 잘못 들어가면 휴지가 될 수 있고 한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신중해야 됩니다. 또한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단기성 대여주들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런 단기적 투자로 하고 싶다면 이 장애주식을 벗어나서 거래소 코스닥으로 가야 됩니다. 절박함은 알겠지만 이 절박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철저한 준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은 5년 전에 3년 전에 크래프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장애주식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지금 장에서 주식을 매도하겠죠. 왜? 그 정도로 충분하게 인어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개인들입니다. 과연 1개월, 2개월 앞두고 있는 종목들 장에서 사서 성공하겠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주식은 장기 투자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다.